10월 17일 경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에 이제 5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쪽 모두 경기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승리를 좀 맛봤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살짝 분위기가 승리 쪽으로 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안개 속에서도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과 함께 선수들 몇몇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기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경기를 둘러싼 환경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승리 원인 뭐라고 분석하세요? 역시 기관들의 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특급 소방서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강하게 양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지수를 하방을 지켜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신도 지금 수익형 증권이 상당히 매물이 지금 가벼워졌습니다. 전에 2120 이렇게 뚫어낼 때 매물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형 수익증권이 상당히 매물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신들도 자금 여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06까지 어저께 저점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자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는 201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는 61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퍼 9배, PBR 0.9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좀 반등을 시켜줬다. 네.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매력 이와 함께 연기금의 좀 수급을 봐주셨는데 허위원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FOMC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경계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돈이 워낙에 이제 많이 들어다 보니까 예탁금이 한 9천억이 들어왔잖아요, 하루 만에. 그리고 CMA로도 이제 한 거의 2조 원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이제 펀드 플로어가 유출이 아니고 유입으로 바뀌었나요?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한 500억 들어왔나 그래요. 근데 이제 예탁금으로는 직접 자금으로 한 9천억이 하루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 중소형주가 좀 좋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럼 오늘 활약했던 선수들 보겠습니다. 라인업 공개하죠. 1번 타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타자 누리텔레콤, 2번 타자 S넷, 3번 타자 하츠, 4번 타자 효성, 5번 타자 셀트리온, 6번 타자 다음카카오, 7번 네페스, 8번 타자 STS 반도체, 9번 타자는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네, 쭉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4번 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지난주 클린업 트리오의 부자기미 전문가님께서 딱 4번 타자를 지명해 주셨던 타자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한 주 동안의 흐름도 좀 상당히 좋고 오늘도 좋았던 것 같은데 라인업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자기미 전문가. 역시 오늘 이제 라인업은 역시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좀 펀치력이 강한 이런 선수들이 대거 좀 등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죠. 낙폭이 가대했던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자재 쪽은 여전히 좀 좋고요. 이런 개별주 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리면서 수급으로 오늘 좀 이끌었기 때문에 라인업에 좀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들이 누리텔레콤이라든지 S넷이라든지 하츠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들로 오늘 좀 구성이 됐다. 네. 그동안 좀 이름이 없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상승에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허 위원님은 오늘 라인업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일단 그냥 그동안에 못 움직였거나 많이 빠졌던 쪽들이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의 IT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라인업들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도 그렇죠? 네, 서울 반도체나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도 좋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상한가. 네, 거의 상한가였었죠. 네, 사파이어도 거의 상한가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IoT도 뜬금없이 재료가 새 거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가 있었나요? IoT가?
효성이 이제 사물인터넷 쪽에 M&A 뭐 그거는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거죠. 주가가 사물인터넷 쪽이 워낙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다 이렇게 맞아요. 삼중 바닥이더만요. 네. 오늘 네, 바닥이. 네, 그래서 네, 네. 그냥 그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해서 이제 아침엔 사실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간 좀 보다가 오전에 조용하니까 그냥 확 들어 올린 것 이건가 같더라고요. 보다 싶어서 막 다 뭐 붙었던 그랬던 것 같고 같아요. 라인업은 4번이 1, 2회만 해도 좋았어요. 거의 뭐 홈런 칠 뻔했는데 네. 위에서는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효성에서 오늘 물린 사람도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예. 많이 물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효성이 4번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또 뜬금없이 갑자기 장중에 그냥 한 맞아요. 9% 10% 네. 올랐기 때문에 그게 오늘 장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룰이 바뀌고 나서 변동성이 확대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부장님이 전문가님. 네네. 예, 오늘 관심 선수는 역시 이제 효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장 MVP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4번 타자로 기용을 했던 선수인데요. 예. 역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2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재료입니다. 네. 가장 큰 재료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게톤이 이제 7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근데 지금 효성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 이 폴리게톤 외에도 지금 뭐 신섬유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뭐 MP3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신소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R&D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주로 따지면 얘가 한미약품 같은 애예요. 예. 그래서 섬유 회사 치고는 상당히 R&D 비율이 높고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개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저성장, 저물가, 네. 저금리 이런 시장에서는 돋보일 수뿐이 없는 이런 이제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효성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업이익 전망치에는 폴리케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전혀 뭐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숫자이기 때문에 가동 자체가 이제 7월부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폴리게톤의 매출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더 좋아지겠네요. 네네 그렇게 아니, 봐야 뭐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아직 팔로가 확실하지 않아라고 약간 좀 그렇게 꺾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어쨌든 그뭐 팔로 부분이 이제 신소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검증 기간이 좀 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제품 어떤 제품이든지 처음 나오게 되면 이제 시제품 샘플이 먼저 들어갑니다. 샘플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이제 대량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가니까요. 네. 오늘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20만 원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장님 전문가님이 앞서서 여러 차례 저희 TV를 통해서 토마토 TV에서 추천을 해주셨을 때 당시 한 14만 원 약간 아래쪽에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2011년도 네.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저번에 이미 한번 전화한 지금 거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도달했거든요. 그죠? 도달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성은 우리 허 의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거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선만 안 깨면 가져가 보자라는 부분은 어디로 봐야 네네. 될까요? 오늘 이제 15만 원 달고 좀 음봉으로 위에서 좀 밀렸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는 뭐 14만 원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1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오늘 종가 네. 13만 7천 원인데요. 14만 원을 오늘 이제 한번 찍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윗꼬리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3만 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18만 원까지도 들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효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펀더멘탈 그 컨트롤 봤을 때는 얘네가 올해 한 영업이익이 한 대충 분기별로 2천억씩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네트로 한 4, 5천억을 한다 했을 때 얘네 자본 총계가 한 3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ROE가 잘하면 20%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시총이 5조 원 중반 내지는 6조 원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원은 굉장히 세게 본 거예요. 20만 원이면. 근데 그게 폴리케톤이 잘 돼도 연간으로 좀 세게 본 쪽이 한 800억, 1000억 보거든요. OP로,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는 네트로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지금 시총이 5조가 안 되거든요. 오늘 종가가. 네.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한 5조 5천억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상한 칸방 정도 한 15%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사이드를 예.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제 그런 점하고 뭐를 이제 중요시하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판단을 하냐면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이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IT,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다인데 유일하게 지금 화학만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화학주가 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가죠. 그다음에 중형주 중에서 대한유화, 효성, 그다음에 코오롱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제가 볼 때는 9월 달 이전까지는 저는 시장이 안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참고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열띤 토론 그리고 한 종목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핫하다는 얘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효성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 상승에는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허 위원님? 저 네페스 해봤는데요. 네페스 저는 사실 오늘 왜 라인업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움직임들이 이런 쪽들이 오늘 아까 사실 일진을 할까 뭐 사파이어를 해볼까다가 네페스로 찍었는데요. 주가는 꼬꾸라지더라고요. 효성하고 비슷해요. 아침에 싹 좋았다가 밀려서 끝났어요. 이 포인트가 이제 하이브리드 인셀이라고요. 표시를 해놨던데 최근에 이쪽이 이제 개발을 한 TSP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기래요. 예전에는 이제 그 주로 터치 센서 만들 때 따로따로 해서 이제 위에다 기판에다 이렇게 덮어서 쓰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인셀 방식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글라스 일체형으로 TSP를 만들었다고. 요게 이제 수요가 많을 거고 특히 뭐 중국 모멘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더라고. 오늘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출시가 됐다는 건가요? 출하를 했어요. 이미 양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제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모멘텀. 그 내용이 오늘장에 나왔네요. 일체형 디스플레이 이 양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부장님님은 이 선수 포함해서 사실 오늘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일진 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지금 좀 같이 있으니까 묶어볼게요. 많이 못 갔던 IT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나타냈는데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미를 좀 둘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섹터 선정만 잘하면 지금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꼽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예요. 이건 뭐 실적이 뒷받침돼서 대사이클이 지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건자재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이런 쪽인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지금 삼성의 평택이라든지 중국 시안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장비주들 주로 증착 장비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평택의 신규 라인 들어가는 쪽 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게 이제 후공정 장비 중에서 좀 사그러들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지금 뭐 이제 리노공업 뭐 이런 쪽이요. 이런 쪽이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후공정 장비 테스트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오늘 SDX 반도체가 좀 찬물을 좀 끼얹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업황 때문은 아니잖아요. 실적 때문이 아니라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이 좋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네페스 같은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좀 뭐 밀린다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이런 종목들은 업황을 등에 업고 이제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STS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워크아웃 들어가면 또 깨진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 보강그룹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동양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주거래은행이 그 회사나 그룹에 대해서 사정을 제일 잘합니다. 네. 그럼 보건그룹의 주거래은행이 지금 산업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맞은 거는 뭐냐면 그 LCD 모듈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모듈라는 업체가 BKNT라는 업체인데 네. 여기가 지금 그 부도가 이제 나는 절반 시점. 들고 있더라고요. 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여기에 이제 그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TX 반도체도 같이 갈 수뿐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죠. 손대지 말고. 하지만 관련주로 좀 이런 투자 심리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으로 좀 보시는 거죠. 네네네. 반도체주들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한 선수만 좀 간략하게만 볼게요. 부장님 전문가님 좀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뭐 또 셀트리온,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은 제가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갱신해 가고 그다음에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업종별로 순환매를 돌리는 그런 형태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장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낙폭이 가대했던 애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주로,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이 좀 올라왔죠. 네. 그렇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 왜 그러냐면 기관 애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셀트리온, 다음은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다음도 아래에서 좀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것들, 이런 것 또한 7%, 8%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타즈라고 그래가지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3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가대하게 빠진 것들은 또 들어올린다. 셀트리온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말씀해주신 종목이 50일 신고가 아니면 바닥권 종목인데 셀트리온은 이두저도 아니거든요. 많이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8% 나갔어요.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쌍바닥을 딱 찍고 21선에서 기댔다가 오늘 21선을 등에 업고 20지지 반등형으로 장대 양봉을 낸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딱 지금 쌍바닥 흐름이 딱 나와줬잖아요. 거기서 지금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얘도 지금 같은 수급 구조가 간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좀 특별하게 좀 재료나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수급이 호전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다라고 보시는데 우선은 좀 빵빵합니다. 오늘 라인업 지금 3명의 선수 좀 짚어봤는데요. 어떤 선수에게 MVP 주고 싶으세요? 역시 뭐 MVP는 효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꾸준히 효성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효성은 좀 앞서서 좀 자세하게 다뤄봤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MVP 효성이었고요. 내일장 이제 좀 짚어볼 타이밍입니다. 내일 경기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우려도 좀 되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가장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이거 이러다가 2000이 깨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 우려감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려 있는데 사실 입 밖으로 잘 못 내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2000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믿고 가자. 하방을 일단은 좀 잡아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 없이 여기서 이제 초점은 이제 FOMC 결과를 갖다가 앨런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뭐 9월 달에 뭐 딱 찍어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경기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가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앨런은 뭐 전형적인 비둘기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욱더 뭐 2000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실적과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만 섹터하고 종목만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다. 네. 메르스 관련한 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추경 부분도 지금 한 17조, 18조, 20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워낙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2천에서 버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추경은 분명히 편성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자체가 18조에서 20조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분명히 시장의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내렸어도 시장이 그냥 제가 휴가 중이어서 잘 제대로는 못 봤는데요. 장중에 그냥 플랫이었잖아요. 옆으로. 네네, 근데 네. 추경을 해도 네. 메르스가 저러고 있으면 세게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제가 보세요?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위로 세게 치고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나마 그것들 때문에 2,000포인트의 하방을 지지해줬다라는 그럼 추경하고 이런 재료들이 그냥 하단만 지지해주는 정도지 위로는 세게 못 가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지금은 상방으로는 강하게 치고 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만약 메르스가 좀 잡히면 메르스 전 지수 때까지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메르스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굉장한 하방 압력으로 지금까지 작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극장 관련주 이런 것도 물론 실적들이 좋은 거니까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사실 많이 받은 거든요. 중국 소비주라든지 섬유의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제 메르스가 저는 잠잠해지면은 상당히 지금까지 교란 역할을 시장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메르스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상방으로 분명한 효과를 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 6월 중순 넘어가잖아요. 네. 메르스가 그럼 6월 말쯤에 잡히면 이제 7월 들어가고 7월부터 시작되면 또 어닝 시즌. 어닝 시즌 되면 메르스 효과가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는 게 7월 초나 중순쯤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더 이 여파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메르스 여파가 지금 우리가 산성 LNS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성 LNS가 지금 12만 원까지 갔다가 한 8만 원까지 빠졌나요? 네네. 그 정도까지 빠졌죠.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대에 왔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개별적으로 이제 위생 검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은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는 거를 바라지 말고 섹터라든지 업종, 종목 선택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내일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 눈여겨볼까요? 네, 내일 클린업 트리오는 반도체 장비 중에 SFA 3번 타자, 4번 타자는 삼성물산입니다. 5번 타자는 하이로닉입니다. 네. 각기 좀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SFA부터 좀 어떤 부분 좋게 보세요? 그 SFA는 제가 이제 TV에서 작년, 재작년 때도 이제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 지수가 완전히 지금 찌글찌글하죠. 제일 하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역시 이제 OLED,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A3 라인 요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전공정 장비 쪽에서 토탈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데는 SFA뿐이 없어요. 오늘 지금 중국 쪽의 모멘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과 삼성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발표 나왔는데 별로 못 올랐죠 오늘? 네,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조금 밀렸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선수 같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그룹 지배 구조 관련주 이거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굉장히 예민한 종목인데 이거 요즘에.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 7월 17일 날이 이제 그 임시 합병 주총을 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늘도 지금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났죠.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으로서는
제가 삼성물산을 보는 시각은 이래요. 뭐냐면은 엘리엇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딴지를 걸고 들어온 게 뭐냐면 얘가 삼성그룹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2조 원짜리인데 왜 9조 원에 있을 때 합병을 해가지고 얘가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명분으로 따진다면 명분이 충분히 있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엘리엇과의 싸움에서 이 12조 시총상으로 12조까지는 분명히 이게 올라온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본다 그러면 다시 또 10조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제 공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온다. 언론 보니까요. 우리나라 언론 보니까 삼성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아무도 엘리엇 편드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삼성 편이고 그 삼성에서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SK인가 거기도 조선 아까 조선 어디 보니까 SK에서도 무슨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엘리엇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소신 발언하시는 건가요? 엘리엇 말이 맞아요. 누가 봐도 이게 논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 쓴 박사들도 결과는 그래요. 결론은 틀린 거 맞는데 그래도 대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자기도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여기서 삼성물산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내일장에서의 흐름도 눈여겨보자라는 얘기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한화바이오 파마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지금 제가 하이로닉을 내일 그 클린업 TV로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수급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가고 있는데 제약주들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바이로메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어디 쪽이 올랐냐면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장비 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인바디라든지 뭐 뷰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강한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장비 쪽에서 마지막 남은 선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이로닉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열띤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쯤 되겠네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밤잠을 약간은 좀 설치시더라도 조금 더 시장 좀 발빠르게 분석해보는 것 그리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3명의 선수 좀 다시금 정리해드립니다. SFA, 삼성물산 그리고 하이로닉 각기 다른 매력을 가졌으니까요. 또 시장 반전하시는데 또 잘 성향이 맞는 선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중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